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주로 해왔던 것들이 이제 효소, 또 이제 사료 건강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명상이에요. 차 명상.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소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발효 건강차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 목적은 잘 만들어서 잘 먹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때까지는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주로 해왔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차로 하는 명상을 통해 가지고 잘 먹는 방법, 이 부분을 함으로써 본래의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건강하게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이제 강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차 한 잔 먹자, 그죠? 차 한 잔 하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해가지고 차 한 잔을 권하는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다반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다반사. 그걸 갖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요. 다반사의 일상. 그 의미는 이제 늘 이제 차 먹는 것처럼 늘 이제 행동을 해와라, 생활이 되라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이제 차를 의미를 보게 되면 맑은 정신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차 다자를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반자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몸을 의미하고 밥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일사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게 되면 일머리를 잘 알아서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요것을 갖다가 일상 늘 이와 같이 이제 행동을 해와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일상 다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생활하다 보게 되면 오히려 못 사는 분들이 오히려 더 바쁘죠. 대부분 그래요. 힘들거나 못 살거나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바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따져보게 되면 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거에서는 놓여져 있는 일이라고 할까요? 생활이라고 할까? 이 부분을 갖다가 잘 풀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겨나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게 되면, 차 먹는다고 하게 되면 보통 보게 되면 차를 쓰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다도라고 해요. 다도라고 하는 의미를 붙이게 되고, 우리는 이제 차 다래라고 하는 의미를 붙이게 되고. 근데 이제 다도라고 하는 부분은 예라고 하는 부분, 차 먹는 과정들을 예의가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예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중요시 여겨 왔어요. 이 부분에서는 일본에서 약 한 17세기 정도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고 하게 되면 막부 시대를 갖다가 사무라이, 막부 시대라고 하게 되면 사무라이 무술을
무인이죠, 무인. 무인 시대가 형성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시기 때에 사무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차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차를 먹는 행위를 제대로 그 절차를 할 수 있어야지만 사무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차 먹는 행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겨져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차를 보통 이제 대표하는 차는 말차죠. 가루 녹차. 그래서 다완에다가 가루 녹차비였고 그 찻이라고 하는 걸로 대나무 찻이라고 하는 걸로 저어서 거품이 많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마시는 행위 이 부분을 갖다가 주로 해왔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사무라이들이 제대로 이거 역할을 먹는 행위를 함으로써 격이라고 하는 거죠. 격식. 지금 용어로 한다면 명품적인 부분, 상류인적인 부분을 갖다가 나타나는 의미로 이제 써왔고요. 우리는 차를 갖다가 원래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거의 써왔었어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을 썼던 것이 아니고 차를 써왔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시기에 사항에 놓여지면서 이게 이제 술로 전환하게 되는 사항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제사 지낼 때 술로 이제 주로 써와는 의례라고 하죠. 다례가 이제 형성되는 사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차 먹는 것을 갖다가 정신 문명으로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행위보다도 차를 갖다가 오랫동안 마시는 행위, 이 부분을 갖다가 더 중요시 여왔던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차라고 하는 쓰는 용어는 녹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다자에다가 뒤에도 차자를 또 붙였어요. 차차죠, 차차. 그죠? 앞에는 차다자를 쓰고 뒤에도 차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미가 보게 되면 녹차를 만드는 과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의미는 이제 덕검차라고 하죠. 덕는다. 그 덕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서 불발효차, 발효를 안 시키고 산화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차는 녹차를 덕어가지고 만든 녹차만이 유일하게 이제 차라고 하는 용어를 써왔고요. 그 다음에 뭐 대추차니, 쌍화차니, 무슨 차니 이런 것들은 대용차라고 해요. 차를 대신해서 녹차가 없을 때 차를 대신해서 썼던 것을 갖다가 대용차라고 하는 의미를 붙여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차를 갖다가 유일하게 녹차만으로 써왔던 것이 덕어서 만들게 되고, 덕어서 만들었을 때에 우주의 가장 순수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맛이 어떤 맛이냐 하게 되면 베넷향이라고 해요. 베넷향. 그 우리가 아기를 엄마가 젖을 먹였을 때 아기 옷을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에요? 이름이? 그렇죠. 베네저고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넷향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전 냄새. 엄마의 전 냄새. 여기 이제 베넷이에요. 베넷향. 그래서 가장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이 녹차에 가지고 있어요. 그 녹차도 어떤 녹차냐? 덕어서 만드는 녹차.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차를 갖다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차를 먹는 맛이 여러 가지가 나는데 눈으로도 먹는다고 하죠. 그죠? 눈으로도. 그리고 귀로서도 먹죠. 소리. 그죠? 그 다음에 입으로도 먹죠. 그죠?
냄새로도 없죠, 그죠? 이게 환경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맛들이 달라져요. 이거요, 이제 명상음악이 들어오게 되면 뒤에서, 그죠? 소리가 나서 맛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물을 어떤 물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옛날부터 먹는 것을 내려오는 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 꼭 찬물을 끓일 때 동자성이 있었어요. 어린애기에 어린애 10살 미만의 동자성이 이제 찬물을 끓였어요. 찬물을. 근데 찬물을 이게 물을 갖다가 또한 찬물을 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가장 일찍 일어나가지고 야스토에 가가지고 그죠? 그 가는 행위에 누군가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이게 이 안의 의미는 뭔가 정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불이죠, 불. 그죠? 불을 떼는 그 나무, 불을 떼는 그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집에서 약을 다리다가 이런 거 했을 때 주로 가스로 해가지고 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나무로 해가지고 다렸어요. 그죠? 근데 약을 다리는데도 아무 나무나 안 썼어요. 참나무 수술했더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을 다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불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 우리가 약초를 다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백숙을 하거나 이랬을 때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내리죠. 그죠? 그죠? 센 불로 계속 안 하잖아요. 그죠? 센 불로 계속 하게 되면 얘는 독성이 형성될 수도 있고 약초 액이 파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하는 그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을 다릴 때에 주로 써왔던 나무는 뽕나무로 써왔었어요. 뽕나무는 온도가 높지 않고 그 온도가 일정해요. 일정하게 오랫동안 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뽕나무를 갖다가 사용해서 약초를 다려왔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요런 부분,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함으로써 물에서 가지고 있는 성분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물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익혀왔었어요. 그래서 녹차를 먹으려면, 차를 먹으려면 물을 끓여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100도씨 이상을 물을 끓여야 돼. 그러면 요거 가서 물을 익힌다고 해요. 물을 익힌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안 좋은 성분들을 다 없애는 과정. 그러면 이것을 100도씨 이상을 끓여야 되는데 정수기 물로서는 안 되죠. 이게 본연의 차맛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수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물을 익히고 난 다음에 또 물을 식혀요. 그죠? 그래서 녹차에도 녹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제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부여가 되고, 그죠? 거기에 맞춰서 상품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찻잎이 솟아나가지고 따는 것을 갖다가 우전이라고 해요. 아주 어린 잎을 갖다가. 이것은 원래 이제 상품으로 쳐지 않고, 결국 보게 되면 우리가 겨울에
차를, 그러니까 1년 농사를 한 15일 안에 차를 만들어서 1년을 먹어요. 1년을 먹는데, 그러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라가면 차가 다 떨어져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차 딸 시기가 안 됐는데 차가 하도 먹고 싶고 많이 먹고 싶어 가지고 미리 딴 것을 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싹이 바로 돋아났을 때 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는 성분보다는 맛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부드러움, 맛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무전이야. 고국 전에 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의 법칙 보게 되면 고구 정도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막 싸게 돌아나가지고 활발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고구 정도가 되면 비가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땅에서는 수분을 갖다가 땡기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뿌리에는 이제 싹을 돋게 하는 힘을 갖추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전을 따기 시작하고, 그걸 먹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4월 20일 정도가 되면 고구가 돼요. 요때에 이제 요때부터 해가지고 한 3일이나 5일 정도의 안에 따요. 요게 이제 새작이라고 해요. 새작. 새의 혀처럼 닮았다고 해가지고 새작이라고 해요. 새작. 그래서 이 새작이 가장 이제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묵으려고 하게 되면 녹차가 성분들이 어느 정도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약성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할 때가 이제 새작, 요때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요때가 이제 차 맛도 좋고 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는 것을 갖다가 중작이라고 해요. 중작. 그 다음에 이제 따는 것을, 마지막에 따는 것을 대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5월 한 20일 안에 대작까지 끝나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중작, 그러니까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이제 중작을 따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를 따가지고 만드는데, 그 만드는 행위는 거의 같지만은 채취 시기에 따라서 불러지는 이름도 달라지게 되고 성분들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차 먹는 행위, 우리가 이제 차 먹는 도구를 갖다가 다관이라고 해요. 닭이. 그 세트를 갖다가 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관이 있고, 물을 따라내는 주준자죠. 이게 이제 다관이라고 하고, 찹장이 있죠. 찹장.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이제 따르는, 물을 잘 따르게 할 수 있는 여기에 조금 이렇게 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제 수구라고 하죠. 수구. 그러고 나서 이제 태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완처럼 태숙이 큰 거 이제 하나 놔두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찬물을 갖다가 끓였던 것을 다관에다가 열을 갖다가 물의 온도를 갖다 데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관 안에 있는 안 좋은 성분들을 이제 골라내죠. 불을 해가지고 이제 태수기에다가 이제 붓기도 하고, 찻잔에다 일일이 이제 다 따라와가지고 그걸 같이 이제 에어를 하는 거죠. 열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태수기에다가 이제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수구에다 다시 이제 물을 부어서 조금 온도를 식히면서 다관에는 이제 녹차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보통 보게 되면 한 2g 정도를 갖다가 다관에서 열게 되면, 먼저 씻어냈잖아요. 이거죠. 그러면 온도가 있어요. 다관에 열기가.
그러게 되면 그 열기에서 향이 샥 올라와요. 예. 그러면 그 향을 갖다가 한번 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게 되면 차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의 온도가 약간 내려간 세작 같은 경우는 물의 온도가 65도 정도. 그러니까 우조는 60도 미만. 그 다음에 세작은 65도 정도. 60도에서 65도 정도. 그 다음에 중작 같은 경우는 70도 정도. 대작 같은 경우는 이제 80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의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차를 먹는데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찻집을 가거나 어떤 그 차 먹는 집을 갔는데 내가 이때까지 먹어왔던 차보다 유난히 맛있어. 똑같은 차인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차는 똑같은데 분위기가 좋아. 똑같은 차인데 분위기가 좋아. 그럼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전문점, 차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차를 먹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아 맛있어가지고 차를 사왔어. 근데 집에 와서 차를 먹는데 그 맛이 안 나. 이런 부분이에요. 환경도 다르고 그 차 전문점에 가게 되면 분위기도 이제 차 먹는 분위기도 나고 음악도 탁 나오게 되고 다감들도 참 많고 차들도 많고 분위기라든가 상황에 믿음이 서져져 그죠. 그리고 분위기도 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맛이 종합해가지고 먹는 맛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차 맛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집에 오게 되면 저게 뭐야 주방에 뭐 분위기도 안 나고 뭐 널고 해왔던 그게 맛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차를 갖다가 우려 먹는데 물 온도라든가 어떤 물을 썼느냐 이런 부분이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효소를 이어서 배워갔잖아요. 그죠? 배워갔는데 효소가 잘 안 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효소에 대한 기술을 익히지를 않았어. 몸의 백에 익히지를 해놓은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몸에 체득을 해서 생활이 되고 늘 머릿속에 그것이 효소나 차가 몸에 배어 있어야지만 향이 나. 몸에서 풍겨져 나는 맛이 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우니까 그죠? 남이 봤을 땐 쉽게 하는데 맛이 좋아. 이게 전문가들 집에 가거나 전문가들 가는 거 하게 되면 뚝딱뚝딱뚝 그냥 쉽게 뭐 해요. 그죠? 그런데 남이 보기에는 쉽게 하는데 본인은 생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음을 씻는 방법이라든가 차를 우려내는 방법이라든가 물을 어디에서 가져온 거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생활이 안 됐고 분위기도 안 되고 상도 안 됐는데 그냥 뭐니까 당연히 맛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랑 먹느냐도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인간이고 감정이 있어요. 그죠? 그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달라지게 돼요. 특히 음식은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저렴한 거를 먹어도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그럼요. 맛이 달라지고 분위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배우는 거에서도 마찬가지고 먹는 거에서도 마찬가지고 행하는 거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일어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전문가한테 배웠는데 왜 맛이 안 나고 그 전문가가 잘못됐어.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건 나한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차라고 하는 부분이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의 모든 거에 해당이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늘 그러니까 차다자에다 밥반자에다 일사자
이게 일상이라고 하는 늘 생활이 됨으로써 그게 수행이 되고 전문가가 되고 하는 이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늘 생활이 되게 되면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3일이 쌓이고 4일이 쌓이고 5일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해야지만 편안해지게 되고, 그죠? 행동하는 게 편안해지게 되고 마음도 불편하지 않고, 그죠? 환경 쓰는 것도 내 기운으로 돌려놔서, 그죠? 내 그것으로 마음대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빨리 쉽게 만약 이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 이거는 가짜면 돼요. 가짜면 돼요. 그런데 순리적인 부분에서는, 진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현혹시킬 수 있어요. 그죠? 순간. 그죠? 분위기로 순간 현혹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거의 놀아나. 말에 놀아나게 되고, 그죠? 맛에 놀아나게 되고, 냄새에 놀아나게 되고, 눈에 놀아나게 되고, 귀에 놀아나게 되는 부분이 사람이에요. 요게 가장 이거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하게 돼 평정심이라고 하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 감별해낼 수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참영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게 되면 참영상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보통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참선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대부분 보게 되면 정적인 부분이죠. 정적인 부분. 고요하게 가만히 앉아서 있는 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참명상은 정적인 부분과 동적인 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 음양이 같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왜? 참 없는 행위 자체가. 그렇죠. 같이. 근데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차 맛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관을 하는 거죠. 차를 바라본다. 맛을 의미한다. 하는 부분에서 이것과 동시에 그거에 머물러있는 게 행위를 해줘요. 행위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정적인과 동적인 것을 같이 성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참영상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카페 온 느낌. 너무 깊이 들어가시니까. 성공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차 맛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차를 갖다가 이 먹는 그 맛을 그대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맛을 인식을 해야 하는데, 이 맛이 쓰면 쓰다, 달면 달다, 짜면 가야 되겠어요, 교수님. 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냥 뭐 끌리는 것 같아. 그대로 분위기라는 게. 받아들이고 감정이 안 들어가고 짜다, 달다, 쓰다 하는 거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이게 아니라 과거에 어느 찻집에서 묵었던 차를 이리 불러와. 지금은 불러와. 그때 분위기가 좋았고 그때 맛이 참 지금 써서 그때 맛이 달았던 그 좋았던 이것을 대입시키는 순간 과거로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가 되냐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졸은 거랑 마찬가지. 현재 과거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지금 생활 자체가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어떤 사람이 주로 못 사는 사람. 그래서 다스리지 못하고 허겁지겁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놓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일이든 일이라고 하는 건 일머리를 알아야 돼요. 일의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삐 서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제대로 한 발 딛는 것이 현실에 되게끔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순간 생각나는 거 막 해. 힘든 사람일수록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순간 생각나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것을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 후회해. 그것보다 이상 이제 돈이 들어가거나 시간이 들어가거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일이 안 풀리거나 힘들 때에 차 먹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명상도 그래야지만 감정이 안 들어가고 지금 있는 일을 갖다가 바라보는, 그죠? 분석해내는, 감정 안 하고 일을 추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유라는 그렇죠. 그래서 차가 가지고 있는 차라고 하는 것이 여유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이유들이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바쁘게 되면 감정이, 그죠? 치우쳐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아니. 그죠? 그러면 내려놔야 돼. 그 일을 멈추고 차분하게 커피 한 잔이라도 차분하게 천천히 차 먹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정이 안 들어가는 걸 한번 바라보게 되면, 아,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저거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나타나요. 감정이 안 들어갔을 때는 보이는데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안 보여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 순간에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만 현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시간을 바쁘다고 없애버려요. 그러면 일이 더 꼬여, 더 힘들어져. 그러놓으면 조물주가 어떻게 일을 만들어주는지 알아요? 아프게. 아프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놔. 그래야지만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야 자신을 돌아보게.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면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아플 일이 없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 몸이 고장나거나 조금만 고장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응? 수술을 하거나 암에 의해 가지고 돌아보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현실적인 부분을 갖다 너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뭔가 하게 되면 일이 꼬이거나, 그죠? 바쁠 때 너무 갈 때는 쉬었다 가요. 그래서 그것이 차라고 하는 의미가 도자, 다도라고 하는 도자가 수행의 의미, 도자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여유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생활화해라. 생활. 그래서 집에서 조용하게 커피로 먹어도 되고 효소를 먹어도 되고 아무 차를 먹어도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서 있어서 한 발을 내딛어야 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될지, 뒤로 물러나야 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이 됐을 때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살살 두드려야 될 때 세게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치를 아는 거예요. 이치. 그러니까 일머리를 아는 거예요. 일머리를 알아서 일을 해야지만 힘들지 않고 일이 설세 풀어가는데 일머리를 모르면서 무조건 뛰어요. 그래가지고 쭉 뛰다가 돌아올 수 없는 선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후회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후회가 돼도 돌아올 수가 없어.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고, 생각하라고 또 넣어놓고, 감정이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일을 푸는 데에 추스려서 풀어가라고 하는 부분을 줘놨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무조건하고 뛰어가요. 그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고장을 내야지만 생각 좀 하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위암이 왔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암이 왔어요. 위암이 와가지고 위암을 고치기 위해서 뭘 했냐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일을 벌려놓은 곳을 갖다가 중단해버리고 아예 중단해버리고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산으로 갔어. 산으로 가가지고 풀부터 시작해가지고 된장, 고추장, 간장, 효소, 장아찌 이런 부분을 하면서 풀 뜯어먹고 발효시켜서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살아났어요. 위암이 고쳐졌어. 위암이 고쳐졌는데 고쳐지고 나니까 또 내려와가지고 또 일을 해. 고쳐지고 나니까 병이 걸렸던 그 일을 또 다시 시작을. 3년을 못 가서 또 암이 왔어요. 있어요, 제 주위에. 실제로 있어, 그러신 분이? 네, 네. 이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걸 고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일을 했던 거 전부 다 놔두라. 가족한테 내기고 뭐 하든 일단은 여기서 중단해라.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 산으로 들어가는데 갈 수 있는 데를 가라. 갈 수 있는 데. 그 장태산으로 들어갔어요. 장태산 들어가가지고 펜션인가 뭔가 아주 그 구석에 얻어서 거기에서 두드려서 된장집 식당 잘하는데 뭐 잘하는데 찾아가지고 그거에만 이제 아주 유기농이든 아주 우리 전통식으로 하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효소를 먹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만에 곤쳤어요. 위암을 곤쳤어. 그래가지고 그걸 곤쳐놓고 이제 효소를 배우겠다고 효소를 배웠어요. 배우고 회장까지 했어. 효소를 가면서 회장까지 했어. 하면서 막 세미나까지 했어. 세미나를 이분에 의해서 유성에서 세미나 크게 열었어. 그러더만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분은 그러니까 신탄진 정비 공장에 했는데 이 일을 갖다가 다시 시작할 때는 저게 뭐예요? 유성 있는 데다가 또 차렸어요. 차려서 일주일 전인가 전화가 왔어. 일주일 전에 저 병원에 있어요. 일 중독이 35인 35. 얼지 병원에 있어요. 지금 병원에 갔어요. 그때만은 이제 점심 같이 먹자고 그래서 점심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알았대요. 이제 일 그거 다 포기하고 청양 집으로 본가로 청양 아버님이 계했던 그 부모님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이 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 귀농하겠다. 그러면서 된장, 고추장 만들고 효소 가면서 내년부터 시작하겠다. 진작 빨리 그렇게 하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신호가 와. 그죠? 그런 부분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치우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놓고, 근데 결국은 바람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재밌게 오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바랍니다. 네, 바람인데 그게 바람의 이치와 경의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죠? 플러스 욕심이 들어가는. 네, 막 뛰어. 막 달려가고 막 뛰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푸는 것이 제대로 잘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어거지로 풀어내요. 어거지로. 그죠? 무리하게 어거지로 풀어내. 그러다 보게 되면 몸이 망치게 되고 아니면 사업이 힘들게 되고 그러니까 일머리를 제대로 풀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차 먹는 행위처럼 하면 일머리가 제대로 찾아지는 거예요. 뭐 일을 순서가 1이 어떤 건지 2가 어떤 건지 3이 어떤 건지를 갖다가 순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거에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모든 거에서는 일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 방법을 제대로, 그러니까 효소로 하는 사람,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효소에 대해서는, 그죠? 효소 만드는 행위다,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야지만, 그죠? 제대로 따라줘야 되고, 그거 해야지만 좋은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건축을 하는 사람, 건축의 일이 있잖아요. 그죠? 전문가가 있어요. 일물이 있어요. 그죠? 그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이사 가가지고, 못 받고, 자기가. 근데 바람은 분위기도 좋고 아주 격이 있는 것을 원하는데 그럼 돈 들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돈 들어갈 때 돈 들어가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갖다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제대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을 자기가 어거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일머리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차로 하는 명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 먹는 행위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빨리 이제 하고 끝낼게요. 그죠? 차를 갖다가 먹으려고 하게 되면 대상이 있죠. 차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나이가 이제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차를 내주는 것은 나이 순서대로 차를 먼저 거네요. 두 번째 차는 안 그래요. 첫 번째 차는 연세가 많은 분, 예를 해가지고 먼저 차를 따라줘요. 근데 홀짝 먹었어. 빨리 먹는 사람한테 또 따라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예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형성하게 되고 두 번째 자리는 그릇에 차를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죠? 빨리 먹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꼭 차를 갖다가 권해줄 때 3번을 따라서 해줘요. 근데 한 번에 3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거의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죠? 조금 따르고, 조금 따르고, 조금 따르고, 조금 따르고, 조금 따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또 따라줘요. 그러고 나서 또 따라줘요. 3번을 나누어서 따라줘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해지게 되고 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만 따라주게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온도가 달라지고 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근본적인 있는 것이 평등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골고루 나누어 준다. 첫 번째는 예라고 하는 격식, 예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두 번째는 평등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와 평등의 의미가 굉장히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차를 앉아서 먹는데 손님이 왔어요. 대통령이 왔어요. 근데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일어나야 되겠죠. 안 일어나야지만 차에 격식이 맞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차를 먹고 있는 행위를 쭉 하고 있는데 1달러 이게 끝나야지만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예의예요. 기본. 지금 안에서 차를 먹고 있는데 일어난다면 분위기가 깨지게 되고 기본적인 부분이 다 깨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 순서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제대로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1달러 끝났을 때 손님 접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차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손님이라는 부분에 대한 격차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일단은 이 앞에 기본적인 했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 행위로 또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차를 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팽주라고 해요. 팽주. 차를 내는 사람, 차를 주도하는 사람을 팽주라고 해서 나눌 팽에다가 주인 주자를 써줘요. 그러니까 일머리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차 먹는 것을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일을 끌고 가기도 하고 분위기를 맞춰내기도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차를 제대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팽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팽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 공평하게 제대로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일머리를 제대로 알고 일을 갖다가 제일 분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팽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질서 있게, 그죠? 치우치지 않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이제 차를 행하는 자체가 그게 법도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팽주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차를 갖다가 제대로 먹는 행위들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일머리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 일머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차 먹는 행위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오늘 첫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차를 먹는 거라는 명상하는 법을 갖다가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